국민 여러분, 이제 입법부의 기능이 완전히 말살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6년 12월 9일 날 절차도 내용도 신문 찌라시를 가지고 토론 없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한 것이 바로 이곳 국회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나아졌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지켜졌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삶의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까?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안전한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2019년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들어와서 2년 반 만에 인사 참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작 정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드루킹의 여러 공작, 유재수의 금융공작, 울산 김기현 울산시장의 선거공작, 도대체 이 정권은 누가 통제를 해야 됩니까? 이 정권의 공작 업무는 도대체 누가 통제를 하고 누가 이 정권과 맞서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여당과 야당을 둔 거예요. 좌파와 우파가 있는 겁니다. 선거법을 좌파끼리 모여가지고 얼렁뚱땅 70년 정당사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산안도 좌파의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교섭단체가 아닌 4+1은 도대체 뭡니까? 그들이 모여서 513조라는 초슈퍼 예산을 통과를 시키려고 합니다. 2020년의 예산은 500조를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작년 460조에서 53조를 올리겠다는 이 나라가 도대체 이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인 더불어민주당과 좌파들이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1%대로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예산을 더 올리겠다는 것은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국민은 대한민국에 투자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투자도 하지 않고 소비도 하지 않고 생산도 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오늘은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장 악질적인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구속에 여건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그냥 감옥에다가 인신감금 시켜놓은 상태예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정적에 대한 정치 보복은 정말로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야 되니 구출해야만이 다시 대한민국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 공화당과 우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의 날에 백주대낮에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탄핵되는 그 불법 탄핵에 저항하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5사람이 공권력에 의해서 살해당한 겁니다. 도대체 목숨에 생명의 자아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습니까? 5분이 돌아가셨는데도 이 국회는 국정조사는 고사하고 진실 밝힐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회는 정의가 사라진 국회다.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좌파가 격렬한 데모하다가 죽으면은 영웅 취급받고 태극기 만들고 저항하지 않고 있던 분들이 경찰의 잘못에 의해서 가장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가장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 진실을 묻고 그들의 억울한 죽음을 묻고 대한민국이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의 인권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백주 대낮에 경찰에 의해서 5사람이나 돌아가셨는데 언론도 조용하고 방송도 조용합니다. 민의의 정당이라는 국회는 더더욱 조용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5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여러분들이 막는다고 이것을 막을 수가 있다고 봅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2300만의 북한 주민들에게 해방을 선언하셨어요. 남쪽으로 다 오시라고, 대한민국의 품으로 오시라고, 우리가 다 받겠다고 김정은 괴뢰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같은 민족인 2300만의 저 정말 동물 같은 대접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을 해방해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민족끼리라고 말로만 떠들던 공산주의자들, 토착 빨갱이들이 이용하는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민족끼리의 정말 사랑과 애정으로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은 지켜지는 그러한 한반도가 돼야 되는 것이 인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북한 2300만 주민의 해방을 선언하셨어요. 우리 공화당도 북한 2300만 주민의 해방을 위해서, 그분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며칠 전 북한에서 귀순한 2사람이 영문도 모르고 눈에 안대를 차고 눈가림을 하고 북한에 쫓겨났습니다. 그것은 간접살인이 아니에요. 직접살인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찾아 자유의 사섬을 넘은 이분들을 살인한 겁니다. 어떻게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인권을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고 인간의 존엄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대놓고 북한 괴뢰 정권 보고 죽이라고 사람을 보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3년 전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이 비교가 되십니까? 나라가 망해도 이렇게 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 진실과 정의와 인권이 살아있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좌파 독재 정권이 장기 집권하고 정권만 가지면은, 붉은 토착 빨갱이 세력들이 정권만 가지면은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어요. 국민들은 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반드시 철퇴를 내릴 겁니다. 아무리 그 붉은 손바닥으로 푸른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아무리 거짓을 가지고 언론방송의 조작 왜곡에 의해서 편파방송을 한다고 국민을 다 속일 수 있다고 봅니까? 우리 공화당은 213일째 천막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의도에 당사가 있어요. 그런데 천막 당사를 치고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라도 투쟁의 깃발을 내려놓으면은, 우리라도 태극기를 들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은 누구한테 의존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그 진실과 정의의 길을 가겠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만을 위하여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러한 민초의 정당답게 그렇게 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이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합니다. 만약에 좌파 장기 독재 장기 집권 업무인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지 못하면은 그날부로 대한민국의 국회는 없는 겁니다. 20대 국회는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 소추시킨 그 역적의 국회인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붉은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붉은 세상들의 붉은 공산당들의 토착 빨갱이들의 앞제비 노릇을 했다고 역사는 기록될 겁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과 우파 국민들이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하여 오로지 이것만을 위하여 함께 투쟁하자.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인권 탄압당하고 인신강금 상태에 있는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좌파 독재 장기 집권 업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을 저지하자. 감사합니다.